오늘 리치하겠습니다. 경쾌한 마음을 가져라. 자, 이게 이제 리치 한 달락이 또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마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공부예요. 리치에도 네. 단락이 있는데 자, 네.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네, 잘 들어보세요.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물론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도 경쾌한 마음으로 임하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그것은 거침없이 비상하는 마음, 사소한 제한 따윈 염두에 두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마음이 우리 자체 내에 다 탑재되어 있어요.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이렇게 경쾌하게 못 사느냐.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공부해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보고 있을 때 뭔지 모르게 조금 편안하잖아요. 그걸 경안이라 그래, 경안. 조금 편안함. 네. 그게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세밀하게, 더 깊이 보는 게 여일하게 잘 되면, 뭔지 모르게 약간 희열이 느껴져요. 네. 그 상태가 지금 요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깊이는 안 들어가고, 이런 마음은 보면은,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마음. 사실은 그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일상생활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예, 그 정도만 하셔도.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셔서 맛을 보시면 이 공부를 놓치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계속 부딪힘이 뭐냐 하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예. 그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깨어있음이거든요. 깨어있음. 내가 깨어있다는 것은 뭐가 좋으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고 사실.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보통 보면 뭐 가스불 끄고 다 했는데 집에 문도 잠그고 다 했는데 돌아서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가면 가스불을 껐는지 집에 문을 잠궜는지 기억이 없잖아요. 그 순간에 깨어있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상태. 근데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 그거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위험한 일이잖아. 중요한 일이잖아. 가스불을 안 껐거나 문을 잠그지 않은 일은 위험한 일이니까 그게 딱 이게 떠오르면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막무가내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때는 눈은 뜨고 있지만 그걸 깨어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몰라요. 하루 종일 지났는데도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의 깨어있는 시간이 12시간이라 하면 거의 깨어있어도 잠자고 잠자는 시간에도 잠잔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공부할 때 깨어있는 거. 근데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또 알아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네.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면 그쪽으로 깨어있다라는 얘기를 나는 알아차린다고 이해하는 게 더 쉽더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보는 게 제일 쉽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보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고 있는 순간 보는 그 적시로 깨어있음을 알고 돼요. 자기가 뭔지 모르게 조금 눈앞이 청명하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의식이 초롱초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보고 있지 않을 때는 뭔지 모르게 의식이 뿌옇게 이렇게 먼지가 안 젖는 것처럼 내 의식 자체가 또랑또랑하지 않아요. 그걸 자기가 느끼게 돼 있어요. 자꾸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미세하게 들어가야 이제 그런 것은 보이게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으면 무조건 그래도 깨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보려고 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봄이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게 느껴져요.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늘 내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예.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다니는데 다니는 걸 뭔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꼭 마치 CCTV처럼 나를 이렇게 지켜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굳이 의도적으로 안 봐도 내가 가는 데마다 보는 데마다 그게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까지만 좀 하면 좀 공부 자체가 쉬워지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보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 금방금방 또 잊어버리구나. 또 내가 보는 걸 또 잊어버렸구나. 알아차리는 걸 잊어버렸구나 라는 걸 자기가 인지하게 되면 자꾸 그래도 이제 알아차리려고 보려고 애를 써요. 예, 자꾸 이제 조금 더 보려고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은 시간 조금 더 많은 것을 보려고 자꾸 자기가 애를 쓰다 보면 그게 어느 날 자기한테 이제 왜냐하면 그 자기를 보는 게 익숙하지 않고 이 바깥을 보는 게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거리도 없고 공간도 없지만 바깥으로 보는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치 이걸 저 바깥에 가 있는 걸 이렇게 끌고 오는 느낌이 들어요. 끌고 오는 느낌이 들거든. 계속 왜냐 그쪽으로 가는 걸 일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 지켜보는 그것도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는. 네. 내가 이제 늘 바깥으로 향해 있다 보니까 그걸 인지를 못한 거지.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알아가는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거침없이 비상하는 마음, 사소한 제한 따위 염두에 두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창조적인 마음도 내 안에 있고, 자유로운 마음도 내 안에 있고, 속박하는 것도 내 마음에 있어요. 네. 그게 그 마음에 이제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이 공부를 해보면 느끼게 돼요. 그 마음이 자기가 하는 역할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 마음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용면에서 그 마음의 성질이 보는 마음도 이렇게 알아지는 경우가 있고 알고 있네 라는 이 마음도 알아진단 말이지.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자기를 바라볼 때 그걸 알 수 있어요. 천생 타고난 이 마음을 위축시키지 않고 지켜나감이 좋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 그게 위축돼 있는 거예요.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는 덮여 있다고 말해요. 네. 본래 있는 마음 자리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위축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언어가 달라지면 또 뭘 위축됐다고 말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자기가 밝아지면 이런 글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놨는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덮여졌다고 얘기하지만 위축됐다는 말을 들을 때도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쪽에 그냥 탁 보면 그냥 보이게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일을 거뜬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늘 지켜보고 있으면 거뜬히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 상관없이 지켜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계속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탑재되어 있는 그 자유로운 마음이 그렇게 하게 해요. 그럼 그냥 거기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제 인위적인 게 자꾸 빠짐으로 인해서 그 지혜의 마음이 나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그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경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되도록 많은 지식과 만나고 많은 예술가 접하라. 이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 자체가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나오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이거는 조금 제가 이제 우리 말로 각색할게요. 여러분이 지식이라고 말하면 그냥 지금 여러분이 습득하는 지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공부는 그건 아니고 이제 예술적인 것을 접하게 되면은
소재로서 도움은 돼요. 근데 예수를 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네, 소재로서. 네, 소재로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때, 그 나를 관찰해 갈 때 내가 보는 마음, 그 예수를 볼 때도 내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네,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볼 때는 그게 어떤 예수를 볼 때도 되는데, 만약에 예수를 보는 걸 지식으로 볼 때는 도움이 안 돼요. 네, 네. 요 부분은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이렇게 탁 들어오면 이게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한테는 지식도 넘쳐나고 사실은 예술도 넘쳐나요. 왜?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각색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위축시켜 놨거든요. 예, 위축시켜 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부에서는 위축이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길러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술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 이건 순전히 내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지식도 예술도 사실 우리가 이 공부할 때는 바깥에 있는 대상이거든요. 예. 근데 대상을 통해서 다시 내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좀 어렵죠. 예. 이게 이제 깊이 들어오면 이 말 용어가 그냥 내가 해보면 너무 쉬운데 말 따라가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게 할 때는 가장 쉬운 거, 그냥 가장 초보적인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버리면 그 초보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도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보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와서 공부하는 거와 대중적으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그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유튜브는 이제 이런 공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보고 이제 막히는 게 있거든요.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고 또 다시 이제 그거를 수정해 가고 이제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유튜브로는 그래서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부가. 예, 그러니까 그건 조금 참조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유튜브 상으로는 좀 안 맞아요. 약간 조금 심화적인 이 공부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겉 표면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각자 마음 작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때 따라서. 그래서 또 내가 살아온 그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려면 또 천차만별로 이렇게 벌어져야 되거든, 방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밖에 얘기를 해줄 수 없음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마음에 서서히 경쾌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보다 보면 서서히 내 마음 안에 편안함이 채워지고 또 희열이 채워지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오면 약간 법의 선열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런 거. 네, 그건 진짜 이제 더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을 보는 거는 처음에는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이제 마음 보는 걸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본 상태에서는 이게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각양각색이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각양각색을 얘기해 버리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각양각색을 본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를. 그게 자기가 본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뭉뚱거리 마음을 볼 때는 이런 것이 마음입니다 했는데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각양각색을 볼 땐 자기가 본 걸 얘기를 해야지 그 공부가 여일하게 되거든요. 그 나는 제일 먼저 뭐 이걸 봤다, 이를 봤다. 그럼 다른 사람은 이를 먼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은 또 10을 먼저 볼 수 있거든. 이게 다 다르겠죠. 근데 왜 스님은
1본 사람 말하자면 왜 내가 물었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10을 본 사람한테 물었을 때 왜 이렇게 말하지? 그게 방편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방편이.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빛을 품어야 희망의 빛 또한 알아볼 수 있다. 네, 이게 마음의 빛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꿀게요. 자세히 보는 걸 품어야. 네, 자세히 보는 것을 품어야 돼요. 그럼 품다 보면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환해짐을 느껴요. 그죠? 조금 더 밝음을 느껴져요. 그게 희망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보는데 처음에 봤던 거와 내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뭔지 모르게 알아지는 게 있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네, 그죠? 이게 말은 다르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은 질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딱 내가 얘기하면 마음의 빛을 품고 있어요. 이게 보는 걸 여러분이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내가 무엇이든 내가 깨어서 자세히 본다라는 이게 품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래야지 그 희망의 빛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더 잘 보여요. 자세히 보여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세히 보는 것을 자기가 알잖아요. 아, 내가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봤네 라는 걸 알잖아요. 그 알미 나를 계속 이걸 보게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보는데 내가 어떤 진전이 없고 아는 걸 모른다. 그럼 이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 재미없어서. 근데 뭔가 모르게 그전과 보기 전에와 본과 또 봤을 때와 더 자세히 봤을 때 이게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의 상태를 내가 알고 지금 봤을 때의 상태를 알고 더 자세히 봤을 때의 상태를 안다는 거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해가 없으면 이 공부를 못 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공부라 하더라도 자기만이 아는 게 있거든요. 그 알미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해도 여기는 어디냐면 눈앞에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안에 빛과 자결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봐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 안에 빛과 만나야 된다는 거지. 네. 이건 자결은 뜨겁게 만난다는 얘기죠. 네. 자결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계속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보고 본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이게 수반돼야 돼요. 딱 이게. 예. 그 보면 알게 되거든요. 보면서 경험하면 그게 알게 되거든요. 예. 이게 계속 이게 말하자면 이게 쌓이는 건 아니지만 뭔지 모르게 그런 지혜가 쌓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게 있을 때만이 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떤 내가 지금보다는 더 윤택하게 살겠구나. 마음으로도 조금 더 내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겠구나라는 그 희망을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희망의 그 어떤 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네. 깨닫지 못하면 그게 희망의 그 어떤 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금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높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 그리고 경험해서 희망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어떤 것도 사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은 가장 이게 지금 니체가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안에서는 이 공부를 딱 접목하면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걸 뜻이. 근데 이것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재해석해낼 수 있는 그 알미 없어요. 알미. 예. 그러니까 그냥 니체만 읽는 거예요. 그냥 니체만. 네, 글만 읽는 거예요. 그 니체가 진짜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진실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각자가 보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반야신경을 독송하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삶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똑같이 살면서 왜 삶이 없고 죽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삶이 있고 죽음도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바깥으로는 얻어질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자기 내면 깊숙이 들어와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 니체처럼 자세히 자기를 봐서 그 희망적인 자기 그 내면을 봐야지만이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줄 알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삶도 없다 죽음도 없다라는 거는 외부 현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이게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지만 이걸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십 년 경을 읽고 독송해도 늘 자기 삶과 경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 경이 자기 삶 속으로 이렇게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세상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제 가르칠 때 이 손가락 보지 말고 이제 그 조사오라고도 그런 말 있잖아요. 손가락 보지 말고 지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손가락을 봐요. 그런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데 그 달은 안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달은 보여요. 우리가 보면. 그럼 바로 달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뜻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를 따라가지 말고 그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달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손가락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손가락 따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손가락을 보는 걸 말하거든요. 그 자세히 보세요 하다 보면 그 자세히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달을 본다는 생각 없는데 그냥 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달이. 네.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로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하는데 이 마음 작용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손가락만 보게 되면 달을 못 봐요. 이게 말은 쉽죠. 그죠? 달도 있고 손가락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손가락 보지 말고 달 보라고 하면 바로 달을 보면 되는데 이 마음 작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하면 그냥 자세히 보다 보면은 자기가 알미 생겨요. 알미. 네, 보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해도 생기고 알미 생겨요. 그런데 이제 보지 않으면 달도 보이지 않고 암도 생기지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 안다 이게 이제 축축이 되다 보면은 내 내면에 그냥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되거든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쓴다라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지혜를 쓸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지혜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혜 자체가 부분적이라는 거지. 네. 그럼 요걸 하나 해서 이걸 하나 해서 알아지는 지혜가 요만큼이라면 그럼 이건 이 전체 공간에서는 이건 요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아는 것에서는 요것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두 개를 알아요. 두 개를 알면 요것만큼의 지혜를 쓰겠죠. 그래도 이게 전체 공간에 비하면은 이 지혜를 쓰는 게 너무 작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건너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는 만큼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손가락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근데 이 손가락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놓고는 이 손가락 보지 마세요 이러면 황당한 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마음도 그렇다고. 그 마음을 쓰는지는 알고 있어. 내가 작용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 근데 마음을 보려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렇게 다 펼쳐져 있어요. 실상은 다 펼쳐져 있는데 우리 눈이 아직 이 실상을 보는 눈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하늘도 있고 달도 있고 산도 있고 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 보면은 잔잔할 때 바다에서 보면은 그 하늘과 별과 달이 그 바다에 그대로 비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그게 진짜잖아요. 하늘과 별과 그 달이. 근데 바다에 비친 별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닌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비칠 뿐이잖아요. 그게 여기에 비칠 뿐인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달을 떠내려고 해도 떠지지가 않고, 네. 손에 잡힐 듯 해서 별을 떠내려고 해도 떠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에 비친 이 세상인 거예요.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봐야 알지. 그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실상 같아. 그죠? 나 한 번도 바다에서 탁 뛰어넘어서 그 실상을 본 적이 없어. 바다 속에서 나와가지고 실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다 속에 있으니까 그냥 그 바다에 있는 그것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 위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거는 그죠? 실상이 아니고 비친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 실상이 아닌 줄도 알아야 되고 실상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봤을 때 우리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둘 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네.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바다에 있는 것이 헛것인 줄 알아. 그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을 안 봤어? 그게 뭐냐? 반쪽짜리라는 공만 봤다는 얘기를. 그게 그거예요. 이게 실상이 아닌 줄 알아. 아,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거 잘 살아봐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아직 그 사람이 실상을 안 봤잖아요. 실상을.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양쪽을 다 봐야 돼요. 네. 그림자도 정확하게 봐서 이 지혜가 생겨야 되고, 실상도 정확하게 봐야지 진짜 거기에 원만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공만 알았다면 이거 반쪽짜리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에 실상도 정확하게 아셔야지 진짜 원만하게 자기가 이제 보는 것 자체가 중도적인 삶으로, 중도적인 시스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제 중도적인 것을 시스템으로 작동은 하고, 행위는 무의행위의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만약에 그거 두 개 다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의도 안 되고 중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마치 중간을 하면 중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지 않으면 중도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네, 우리 몸에 그 중도 시스템이 작동이 아직 그 말하자면 잠겨 있어요. 나는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잠겨 있거든요. 그걸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스템은 다 탑재돼 있어요. 우리 이 몸에. 근데 아직 그게 덮여 있어요. 지금 눈이 왔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하얘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눈만 보면 온 세상에 눈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눈이 녹아내리는 게 보이겠죠? 그럼 눈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땅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눈이 하얗게 쌓인 거나 똑같아요. 네. 그 밑에 그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지혜도 말하자면 중도적인 시스템도 무의행도 이게 다 이렇게 말하자면 안에 여기 덮여져 있는 거예요. 예. 눈 밑에 있는 거예요. 예, 눈이 이게 지금 덮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런 눈을 봐도 이제는 우리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눈이 10cm 사이인 거와, 그죠?
30cm, 1m 사이인 거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보게 되면 처음에는 몰라요. 어느 만큼 그 눈이 사이인지를. 보다 보면 그게 눈이 계속 내려앉거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까지 들어와야지 실체를 봤을 때, 아, 눈이 내한테는 어느 정도 사였구나, 자기가 아는 거죠. 그렇게 지나야지 아는 거예요, 지나야지. 그게 과정일 때는 몰라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10cm 사인 사람이 있고, 20cm 사인 사람이 있겠죠. 1m 사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는데 똑같이 보는 상태에서 시간과 거리와 공간을 다 합쳤을 때 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간과 거리가 공간이 공력이 많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많이 쌓인 사람이겠죠. 그 어떤 사람은 조금만 봐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뭐예요? 벌써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보는 것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자기가 쌓인 게 많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사람과 조금만 봐서 이게 보이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게 자기의 업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업장. 그래서 이게 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그 지금 살아왔던 습관 자체에 이게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또 이만큼 덮여 있고, 자기가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은 또 조금 덮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게 마음 작용에 따라서 더 잘 보이는 게 있고 조금 잘 안 보이는 게 있고 이래요.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단은 실상은 못 보니까 여기에라도 속지를 않아야 돼요. 여기에. 네. 지금 이 그림자에만이라도 속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림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어거지로 속지 않기는 힘들거든요. 네. 왜 내 눈에는 아직도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꽃은 꽃이고 나무는 나무인데 이것이 그림자로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림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한테는 덮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세히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게 그림이고 영상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될 때까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자라는 걸 아는 순간 자기 내면에서 이게 그림자라는 이게 신호가 있어서 있는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요. 아하, 이게 이래서 그림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딱 알게 돼요. 자기가 이게 아하 이 소리가 나와요. 그냥 이걸 보고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자기만의 뭔가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그림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보여지는 마음에서 이것이 그림자구나라는 걸 딱 알게 돼요. 자기 내면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영상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게 무한 반복이 될 때 그게 내 몸에 온통 정말로 이것이 영상처럼 계속 실체가 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구나 라는 게 그게 사무치도록 보이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내 마음을 보는 거와 이 실질적으로 이 현상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탁 이렇게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서 이게 그대로 착 이렇게 마음에서 투과된 것처럼 이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을 보는 거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그러잖아요. 보살님이 지금 계시다가 없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영상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잖아요. 보살님 오셨어. 가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오셔. 가셔. 그럼 하루 종일 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왔을 때는 영상으로 보이고 가면 없잖아요. 계속 이게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루 종일 지났을 때 돌이켜보면 그 영상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없잖아, 저한테는. 네.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실지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실지인 거야. 마음에. 엄마를 보고 왔어. 엄마가 거기 있어. 아직도 있어. 그죠? 예.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마음에 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작용이. 네. 그게 참 묘해요. 이건 본인이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건 그래서 자꾸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앉아서 싱긋이 웃고 그냥 그렇게 보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쪽에서 이제 답답해 죽는 거지. 저를 보고도 약이 오르기도 하고 답답해 죽는 거죠. 그죠?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제 실상도 봐야 되고 영상인지도 봐야 되고 그걸 보는 작용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마음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작용은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그 작용이 안 보이거든. 그게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지 그 마음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실제로 보는구라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는구나. 내 눈이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이것을 실질적이라고 알고 있구나. 듣는 걸로 인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듣고 있구나. 이 작용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그게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상이라는 걸 여러분 직접 보셔야지 그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는 일단 돼. 근데 바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게 이해가 되면 바깥의 세상, 내가 안에서 이해가 되면 바깥의 세상도 그렇게 이해된 눈으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이것은 이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라고 말하지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 내가 이게 알아져서 체득된 부분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의 눈에, 그게 해안이라고 얘기하는. 그 눈으로 볼 때 이제 이것이 진짜 그림자로 보이고 영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것을 건너뛰어 갖고는 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게 그냥 이게 월반을 할 수 없어요. 퉁퉁 뛰 월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봐야지 건너가니까. 받는 만큼 건너가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부는 굉장히 평등해요. 내가 받는 만큼 알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 받는 만큼 실상의 눈을 갖추게 되거든. 했는 만큼, 받는 만큼, 경험했는 만큼, 그것만큼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것도 내 마음 작용도 이 지금 바깥에 보이는 것도 이거 눈을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도 내 눈앞을 거쳐서 지나가. 그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재산도 내 눈앞을 거쳐서 지나가.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는 것, 내 생명체도 내 눈앞을 거쳐서 지나가요. 그건 다 지나가요. 끝에는 다 지나가죠. 이거 눈앞을 거쳐서 지나가. 그러면 각양각색이 지나가는데, 그럼 각양각색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거쳐서 지나가는 거, 눈앞을 거쳐서 지나가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재산을 보든 돈을 보든 뭐 생명을 보든 내 이거 육신을 보든 어쩔 수 없이 이 눈앞을 거쳐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의 공통점은 거쳐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돈도 나를 거쳐서 지나갈 뿐이야.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도 나를 거쳐서 지나갈 뿐이에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게 조금 긴 사람이 있고 조금 짧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번개불처럼 재산이 있다가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있다가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다 나를 눈앞을 거쳐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나가는데, 그죠? 다 지나가는데 물건이나 사람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나 다 지나가는데 무엇은 안 지나가는가? 내 앞에 늘 있는 거는 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자기 마음을 통해서. 네. 무엇이 안 지나가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도 그냥 이 돈이 내 거다 이게 아니고 그 내가 벌었던 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잠깐 거쳐서 지나간다. 경유했다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 돈의 애착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네. 이 거쳐서 지나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일단은 그런 식으로도 세상 살림살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그죠? 거쳐서 지나간다는 거. 그러면 자식도 일단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죠? 여러분들한테 뭐 짧으면 20살, 길면 30살 거쳐서 지나가잖아요. 그죠? 거치는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지 어쩔 수 없이 자식이 떠나가잖아요. 지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늘 그 자식을 보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영원,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건 내한테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재산이나 자식한테도 애착이 자꾸 떨어지겠죠. 예. 오늘 또 보고 거쳐서 지나갔네. 또 보고 거쳐서 지나갔네. 예. 그죠? 하루 종일 눈 뜨고 있을 땐 자식이 보이지만 눈 감고 여러분이 잘 때는 없잖아요. 거쳐서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은 없거든요. 잘 때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자고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그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다르다. 예, 다르다 하면 이게 이어진다 생각 안 하겠지. 그죠? 내가 늘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방, 똑같은 공간, 똑같은 집이니까 이게 늘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근데 그건 분명히 다른 방이고 다른 공간인데도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했는 생각으로 우리를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현상, 환경 자체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다른 곳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고 일어났는데 또 다른 공간이에요. 그럼 하루밖에 못 산다는 거 정확하잖아요. 그게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공간이 내한테 펼쳐졌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 말고 만약에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났을 때는 조선시대가 내한테 펼쳐지고, 또 하루 살았을 때는 고려시대가 펼쳐지고, 또 하루 살았을 때는 지금 말고 훨씬 더 22세기에 태어났다고 딱 보이는 환경이랑 모든 게 조성이 됐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이어진다는 생각 안 하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이 환경이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야. 늘 새로운데도 그걸 우리가 자세히 못 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생활한다는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가 하냐는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따라 우리는 보고 생각 따라 말하고 생각 따라 말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번도 내가 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생각 따라. 그럼 지금 생각이 가짜라 하면 안 믿어요. 네. 어제도 요즘은 이제 한 30대 그리고 40대 초반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얘기를 해요. 뭐 저한테 궁금해서 왔던 얘기든. 근데 그때는 조금 이게 시간을 두고 이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이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섣불리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해요. 바로 해버려요. 네.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걱정거리를 갖고 온 걸 해결하러 왔는데 저한테 오히려 짐을 하나 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이 안 좋아. 그리고 자기 말 꺼내지도 못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끝없이 이제 시간만 지연이 되고 세월만 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차라리 듣기 싫어할 때라도 그냥 운이라도 띄어놔야지 그걸 그래도 순간순간 가끔이라도 생각은 하겠지 싶어서 요즘은 그냥 무작위로 그냥 던져버려요. 예. 그걸 가지고 가서 공부로 삼는 사람은 자기 몫이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를 또 보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던져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던져보고 또 나중에 던져보고 이제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떤지 이제 이 공부를 진짜 물어가지고 이게 아주 안 놓고 있는 건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에 그 어떤 물음이나 질문이 나올 때 그 사람이 공부를 이거에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제 그걸 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이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젊은 애들은. 예, 자기에 대한 관심은 정말
0.0001%도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지금 30, 40대가 앞으로 그러면 이 우리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데, 예. 이런 영적인 공부 자체가 아예 밑바탕 자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밑바탕 자체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예. 이 공부는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접하는 게 그냥, 지금은 모르더라도, 그게 어떤 퀘션 마크에 대해서 자기 물음에 이렇게 남아있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진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는 사람은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건 금상첨화죠, 그런 사람. 그렇게 해도 사실 이거 안 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던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제가 또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걸려올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미끼를 던지죠. 예,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돈, 예, 경제, 재산, 부동산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공부 해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고는 싶은데 그렇죠, 답답한 거지. 네, 어마어마한 게 스님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부 안 하면 그걸 펼칠 수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머리 딱딱 아픈 거예요. 네. 그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지. 공부를 하게끔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를 시키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네. 수고하셨습니다.